여러분, 영화 한 편 보고 나오자마자 재밌긴 했는데 뭐가 좋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10분 만에 기억이 흐릿해진 경험 있으시죠? 우리는 2시간 동안 스크린을 바라보는데 정작 머릿속에 남는 건 배우 얼굴, OST, 엔딩 장면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처럼 읽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책은 문학적 시각으로 영화 읽기인데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영화 한 편을 소설 읽듯이 천천히 깊게 나만의 언어로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서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영화 보기 vs 영화 읽기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보통 영화 보러 갈까? 라고 말하지 영화 읽으러 갈까? 라고는 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관객은 영화를 눈으로만 소비하고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이 책이 말하는 영화 읽기는 다릅니다. 한 장면, 한 컷, 카메라 움직임 하나까지 감독이 쓴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카메라가 그 사람 뒤에서 따라가면 우리는 마치 그 사람과 함께 뛰는 느낌을 받습니다. 옆에서 찍으면 조금 더 관찰자 입장이 되죠. 높은 창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인물이 작고 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같은 행동인데 카메라 위치만 달라져도 이야기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이 책이 강조하는 건 영화 감독이 펜 대신 카메라를 쥔 작가라는 점입니다. 소설가가 문장으로 이야기를 쓰듯 감독은 쇼트와 앵글, 편집, 음악으로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영화를 읽는다는 건 이 영상 언어를 해석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재밌다, 별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재밌는지, 왜 불편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화 언어 맛보기 화면 소리 이야기. 그럼 구체적으로 영화 언어는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첫째는 시각적 요소. 화면 구도, 색감, 조명, 소품, 의상, 배우의 동선 등. 예를 들어 공포 영화에서 인물이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걸어갈 때 화면 중앙이 아니라 구석에 작게 배치돼 있으면 이미 불안하죠. 관객은 아무 말 없이도 이 사람 지금 위험하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청각적 요소. 로맨틱한 장면에서 갑자기 무음이 되면 오히려 관객은 숨을 죽이게 되죠.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그 침묵 자체가 대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사적 요소. 영화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위기를 거쳐 어떤 결말로 향하는지 그 흐름 자체가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읽는다는 건 이 3가지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겹쳐서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영화 읽기를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를 함께 해석하는 다매체 읽기라고 설명하고 있죠. 장르 안경 끼고 영화 보기, 장르를 알면 보이는 것들. 다음으로 이 책이 강조하는 건 장르입니다. 공포, 코미디, 로맨스, SF, 뮤지컬, 전쟁 영화처럼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 있죠. 장르는 일종의 약속된 문법입니다. 공포 영화에서는 언제 불이 꺼질지, 언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지 예상하면서 보게 되고, 로맨스 영화에서는 두 사람이 결국 이어질지, 엇갈릴지를 기대하면서 보게 되죠.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한 장르에서 출발하면 영화 읽기가 훨씬 쉽다. 우리가 좋아하는 장르부터 장르 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뮤지컬 영화라면 노래가 나오는 타이밍, 춤이 시작되는 장소, 현실과 비현실이 어떻게 섞이는지에 주목할 수 있고, 역사 영화라면 실제 사건을 얼마나 재현했는지, 감독이 어떤 장면에서 감정을 강조하는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고 싶은지를 따져볼 수 있죠. 이렇게 장르를 알고 보면 영화가 훨씬 더 입체적인 텍스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제로 읽는 영화 기생충부터 타임리프 영화까지. 이 책은 실제 영화를 가지고 주제별로 읽는 연습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영화들. 혼자 애쓰던 인물이 자연 속으로 혹은 새로운 공간으로 떠나 자기 속도를 되찾는 이야기들. 이런 영화는 밥 짓는 장면, 계절이 바뀌는 풍경, 조용한 식사 장면에 시간을 많이 쓰죠.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이미지로 들려주는 겁니다. 영화 기생충 같은 영화는 사회구조를 해부하고 반지하, 언덕 위 대저택,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의 대비 같은 요소들이 다 하나의 문장처럼 기능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영화들을 통해 감독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읽어내는 연습을 시켜줘요. 인물이 아니라 공간과 구조에 주목해보라는 거죠. 역사를 다루는 영화들, 전쟁, 독재, 통일, 기억과 망각 같은 주제를 다룬 작품들을 역사를 미화하는가, 질문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읽어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어떤 영화는 영웅을 강조하고 어떤 영화는 피해자와 주변 인물의 감정을 부각시키죠. 그 차이가 바로 감독의 시선입니다. 문학에서 시작된 영화, 해리포터나 레미제라블처럼 소설이 영화 뮤지컬 굿즈로 확장되는 경우를 살펴보면서 원작의 서사가 어떻게 다른 매체로 옮겨가며 변형되는지를 읽습니다. 소설에서는 길게 묘사하던 부분이 영화에서는 한 장면, 한 쇼트로 압축되기도 하고, 반대로 영화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장면들도 생기죠. 시간여행, 타임리프 영화의 매력,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상상은 언제나 관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책은 시간여행 영화들이 사실은 죽음, 상실, 후회에 대한 불안을 달래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시간 자체를 바꾸려는 욕망이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책은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 우리가 직접 주제별, 장르별, 문학적 관점별로 영화를 해석해보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다음에 영화 볼 때 질문을 던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죠. 영화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정리해볼까요? 영화는 단순한 2시간짜리 오락이 아니라 사회와 시대, 우리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고 감독은 카메라를 쥔 이야기꾼,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석하는 독자입니다. 문학적 시각으로 영화 읽기는 이 과정을 도와주는 영화 리터러시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지만 좋긴 한데 뭐가 좋은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하셨던 분들, 혹은 OTT로 영화는 많이 보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다 느끼셨던 분들은 이 책을 통해 영화를 문학처럼 읽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가장 인상적인 한 장면을 떠올려보기. 그 장면의 구도, 소리, 대사를 하나씩 떠올려보기. 왜 감독은 이렇게 찍었을까? 질문 던져보기. 이 3가지만 해도 영화 한 편이 훨씬 풍부한 텍스트로 다가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끝나고 나서 최근에 보신 영화 한 편을 떠올려보세요. 그 영화의 이야기, 화면, 음악,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천천히 정리해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영화를 읽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문학적 시각으로 영화 읽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